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침대에 어두운 방에서 부드러운 불빛 아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름이면 늘 떠오르는 그 기억, 끈적한 더위와 비에 젖은 내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죠. 지금부터 그때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20 초반 군대를 갓 제대하고 서울로 올라와 대학을 다니던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터라 돈이 넉넉하지 않아 허름한 2층 다세대 주택에서 자취를 했죠. 월세가 터무니없이 쌌지만 부엌과 화장실을 다른 세입자와 공유해야 했어요. 그래도 주인 아주머니가 매일 청소를 해주셔서 불편함은 덜했죠. 그 아주머니 40대 초반쯤 늘 다정하고 상냥한 미소로 사람을 대했어요. 여름이면 꽉 끼는 민소매 티셔츠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니셨는데 그 모습이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날은 정말 미친 듯이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습기가 피부를 감싸고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목을 타고 들어왔죠. 학교에서 집까지 15분 거리, 천천히 걸어도 금방 도착하는 길이었는데 그날은 하늘이 심수를 부렸어요. 점심때부터 구름이 잔뜩 끼더니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산? 당연히 안 챙겼죠. 젊은 혈기에 비 좀 맞아도 어때 싶었거든요. 큰 우산이었죠. 비는 점점 거세게 내리쳤고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뛰어갔어요. 젖은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짜증이 치솟았지만 샤워 생각만으로 버텼죠. 집에 도착해 2층 문을 열자마자 티셔츠를 벗어던졌어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구지? 싶었죠. 같이 사는 세입자들은 보통 낮은 회사에 나가서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화장실 앞에 쌓인 옷더미를 보니 여자 옷 같았어요. 순간 주인 아주머니가 떠올랐죠. 평소엔 가벼운 화장에 편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날 그 옷은 뭐랄까 민소매 티셔츠와 짧은 반바지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손바닥만 한 천 조각. 심장이 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군대 갔다 와서 여자친구도 없던 저 외로움이 뼛속까지 파고들던 때였죠. 그 옷에서 은은한 화장품 향과 약간의 땀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가 왜 그렇게 좋게 느껴졌는지 지금도 설명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머릿속으론 멈춰! 라고 외쳤지만 손은 이미 그 천 조각을 집어 들고 있었죠. 이성을 잃은 순간이었어요. 주머니에 넣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며 그걸 꺼내봤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근데 웃기게도 그 순간만큼은 죄책감보다 짜릿함이 더 컸어요. 아, 사랑이 이렇게 무모한 걸까? 아니, 이게 사랑일 리 없잖아요. 그냥 외로움이 만든 충동일 뿐인데 그러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아주머니가 혼잣말로 뭔가를 찾는 소리가 들렸죠. 어디 갔지? 라는 목소리. 숨을 죽이고 귀를 쌌어요. 혹시 들킬까봐 온몸이 굳었죠? 아주머니가 내 방문을 노크했지만 대답 안 했어요. 다른 방도 두드려보더니 결국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제야 숨을 내쉬며 생각했죠. 이제 샤워나 해야겠다. 근데 그 비릿한 향, 그 짜릿한 순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나쁜 내가 만든 착각일까?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심장이 쿵쾅 뛰어요. 뱅! 어두운 조명 아래서 그 손바닥만 한 천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죠. 젖은 옷을 입은 채로 비에 흠뻑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 더운 여름날, 소나기가 지나간 후에 축축한 공기와 함께 내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그 천에서 나는 화장품 향, 그리고 아주머니의 채취가 섞인 그 미묘한 냄새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죠. 이성을 잃은 순간 정말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면서도 손은 이미 주머니 깊숙이 그걸 숨기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40대 초반, 늘 다정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사람을 대했어요. 평소엔 가벼운 화장에 편한 옷차림이었지만 여름이면 그 민소매 티셔츠와 짧은 반바지가 뭐랄까
사람을 홀리게 만들었죠. 군대 갔다 와서 여자친구 없이 지내던 저한테 그 모습은 너무 강렬했어요. 외로움이란 게 이렇게 사람을 무모하게 만드는 건가? 아니,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순간의 충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걸까? 방에 들어와 문을 잠갔다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2번 확인했어요. 문 밖에서 아주머니가 뭔가를 찾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어디 갔지?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어요. 숨을 죽이고 침대에 앉아서 그 천을 다시 꺼내봤어요. 손이 떨렸죠. 이걸 왜 가져왔는지, 왜 이렇게까지 멈출 수 없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순간만큼은 죄책감과 짜릿함이 뒤엉켜서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아주머니가 다시 올라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들키면, 집에서 쫓겨나거나 주인 아저씨가 알게 되면, 최악의 경우 경찰서행,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근데 웃기게도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그 천을 놓지 못했어요. 이게 뭐지? 사랑의 열병인가? 아니면 그냥 외로운 청춘의 삐뚤어진 욕망인가? 마음 한구석에선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속삭였지만 다른 한구석에선 조금만 더, 딱 한 번만이라고 유혹하더라고요. 결국 샤워를 하러 갔어요. 젖은 옷을 벗고 따뜻한 물줄기 아래 서니 조금은 이성이 돌아오는 기분이었어요. 물소리가 귀를 채우면서 방금 전에 그 무모한 행동이 꿈처럼 느껴졌죠. 근데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그 천은 여전히 내 주머니에 있었어요. 꺼내서 다시 볼까? 아니, 그만둬야지. 마음이 오락가락했어요. 그러다 피곤함에 스르르 잠이 들었죠. 비를 맞고 뛰어온 탓인지 몸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에 화들짝 깨어났어요. 누구세요? 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죠. 심장이 다시 쿵쾅. 문 밖에서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혹시 안에 계시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진짜로 들킨 건가? 주머니 속 그 천이 갑자기 100kg짜리 돌덩이처럼 느껴졌죠. 숨을 고르며 문을 열어야 하나,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아, 이게 사랑이라면 왜 이렇게 무섭고 짜릿한 걸까요?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며 아주머니가 왜 왔을지 상상했어요. 혹시 그걸 찾으러 온 걸까? 아니면 그냥 청소 때문에?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렸죠. 결국 문을 열었어요. 아주머니는 평소처럼 다정한 미소로 서 계셨지만 눈빛이 어딘가 달랐어요. 방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은 또다시 쿵. 이건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내가 이미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치를 순간일까? 문이 열리자마자 아주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평소처럼 다정한 미소였지만 눈빛에 묘한 깊이가 있었죠. 저는 숨을 삼키며 문을 닫았어요. 심장이 귀까지 쿵쾅거렸고 주머니 속 그 천 조각이 갑자기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어요. 아주머니는 제 침대에 살짝 걸터 앉으셨어요. 그 순간 그 천이 침대 밑에 숨겨져 있다는 게 떠올랐죠. 맙소사. 들키면 끝장이야.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아주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숨쉬기가 힘들 지경이었죠. 혹시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그거 네가 가져갔니?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게 진짜로 들킨 거야? 아니라고 발뺌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아니에요. 무슨 라고 우물쭈물했죠. 근데 아주머니는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괜찮아. 솔직히 말해봐.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이 상황. 웃기지 않아요? 20 초반의 애송이가 40대 아주머니 속옷을 훔쳤다가 들켜서 벌벌 떨고 있다니. 이게 영화면 여기서 경찰이 들이닥치거나 주인 아저씨가 문을 부수고 들어올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극적이지 않죠. 아주머니는 그냥 조용히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날카롭다기보단 뭐랄까 호기심이 섞인 것 같았어요. 사랑이란 게 이런 건가? 아니,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내가 저지른 바보 같은 짓일 뿐인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걸까? 결국 이성을 포기했어요. 들 떨리는 손으로 침대 밑에서 그 천을 꺼내 내밀었죠. 이것 맞아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해서 땅속으로 꺼지고 싶었죠. 아주머니는 한숨을 푹 쉬더니 그걸 받아 주머니에 넣으셨어요. 총각이 이렇게 멀쩡하게 생겨놓고 왜 아줌마 걸 가져가? 그 말투가 화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장난스러웠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해요만 반복했죠. 머릿속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갔어요. 집에서 쫓겨나거나 주인 아저씨가 알게 되면? 아니, 경찰서에 끌려가면? 그런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웃으셨어요. 겁내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더니 저를 와락 끌어안으셨어요. 그 따뜻한 온기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땀 냄새와 화장품 향이 뒤섞인 그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눈물이 차올랐어요. 창피함,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뒤엉켰어요. 아주머니는 제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괜찮아라고 속삭이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게 용서받은 것 같았어요. 진정되고 나서 아주머니가 물으셨어요. 왜 나 같은 아줌마가 좋니?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솔직해졌죠. 아줌마가 제일 예뻐요. 다른 여자들은 여자로 안 보여요. 터무니없는 말이죠. 근데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아주머니는 피식 웃으시더니 갑자기 제 입술에 입을 맞추셨어요. 깜짝 놀랐지만 그토록 원하던 순간이라 눈을 감고 받아들였어요. 입술이 닿는 그 짜릿함,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순간의 열기일까? 한참 뒤 아주머니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이 일은 잊어라고 하시며 방을 나가셨어요. 근데 그 입맞춤의 온기, 그 짜릿한 떨림이 쉽게 잊힐 리 없잖아요. 방에 혼자 남아 침대에 누웠을 때 머릿속은 온통 아주머니로 가득했어요. 이건 외로움이 만든 착각일까? 아니면 진짜 뭔가가 시작된 걸까? 문득 이런 감정이 흔한 걸까 생각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무모한 짓을 저지르는 걸까? 웃기게도 그날 밤만큼은 죄책감보다 설렘이 더 컸어요. 그 입맞춤 이후 제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주머니의 따뜻한 입술과 그 은은한 화장품 향을 떠올렸죠. 심장이 아직도 쿵쾅거렸어요. 이게 정말로 일어난 일이 맞나? 꿈이 아니었을까? 근데 침대 옆에 떨어진 물방울 자국과 주머니 속 그 천의 기억이 이 모든 게 현실임을 말해줬어요. 아주머니는 잊어라고 하셨지만 그 말을 따를 수 있을 리 없죠. 잊으라고? 그건 마치 여름 소나기를 잊으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어요. 그 뒤로 아주머니와의 만남은 비밀스러운 약속이 됐어요. 2층에 같이 사는 세입자들은 낮엔 거의 집에 없었고 주인 아저씨도 자주 외출하셨죠. 그래서 낮 시간 집이 조용할 때면 아주머니가 살짝 문을 두드리곤 했어요. 그 소리에 심장이 뛰었죠. 문을 열면 아주머니는 평소처럼 다정한 미소로 서 계셨어요. 잠깐 얘기 좀 할까? 그 한마디가 우리만의 신호였어요. 방에 들어오시면 문을 잠그고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근데 그 이야기는 곧 입맞춤으로 그리고 더 깊은 스킨십으로 이어졌어요. 웃기죠? 20 초반의 애송이가 40대 아주머니와 이런 관계라니 세상에서 가장 흔한 사랑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그게 사랑처럼 느껴졌어요. 아주머니의 부드러운 손길, 그 따뜻한 눈빛, 그리고 가끔씩 터져 나오는 수줍은 웃음. 그 모든 게 저를 미치게 만들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죄책감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이건 잘못된 거야. 주인 아저씨가 알면 아니. 내가 정말로 아주머니를 사랑하는 걸까? 이건 그냥 외로움이 만든 환상일 뿐 아닌가? 한 번은 아주머니가 제 방에서 나가시면서 우린 그냥 순간을 즐기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어요. 순간을 즐긴다? 그럼 이 감정은 뭐지? 사랑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 사랑이란 게 이렇게 모호한 건가? 그래도 그때마다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면 모든 걱정이 녹아내리곤 했어요. 그 손의 온기가
그 미소가 모든 걸 정당화하는 것 같았죠. 그러다 어느 날 아주머니가 제 방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젊었을 때 사랑에 빠졌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의 삶이 얼마나 다를지에 대해 그 말투가 어딘가 쓸쓸했어요. 젊음은 참 무모하지. 그래서 아름다운 거야. 그 말에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문득 아주머니도 나처럼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 싶었어요. 그게 사랑의 아이러니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채우려 하지만 결국 더 큰 공허를 마주하는 거.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낮이면 아주머니와의 비밀스러운 만남. 밤이면 혼자 그 순간들을 곱씹으며 잠드는 일상이 됐죠. 한 번은 농담으로 아줌마, 우리 그냥 도망갈까요? 라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깔깔 웃으시며 너나 도망가. 총각이라고 하셨어요. 그 웃음소리가 너무 예뻐서 순간 진짜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꿈이었죠. 현실은 월세, 학교, 그리고 주인 아저씨라는 벽이었으니까요. 이 관계가 얼마나 갈지, 어디로 흘러갈지 몰랐어요. 그냥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릴까 기대했죠. 그 기대가 저를 살게 했어요. 근데 동시에 이게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무모한 욕망인지 헷갈렸어요. 사랑이란 게 이렇게 복잡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어리고 멍청해서 이렇게 느끼는 걸까? 그 질문은 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아주머니가 옆에 있을 때면 모든 게 괜찮아 보였어요. 아주머니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낮이면 문 두드리는 소리에 심장이 쿵쾅. 그 익숙한 미소와 함께 방으로 들어오시는 아주머니를 보면 세상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그 순간들이 쌓일수록 마음 한구석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주인 아저씨가 알면 어쩌지? 아니, 내가 아주머니를 진짜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이 짜릿한 순간에 중독된 걸까? 그 질문들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 번은 아주머니가 제 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농담처럼 말했어요. 총각, 나 같은 아줌마랑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나중에 진짜 사랑할 때 어쩌려고? 그 말에 웃으면서 아줌마가 진짜 사랑인데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론 뜨끔했어요. 사랑이란 게 이렇게 복잡할 수가 있나? 겉으론 가볍게 웃었지만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어요. 아주머니의 손길, 그 따뜻한 눈빛은 저를 녹였지만 동시에 이 관계가 허락되지 않은 것임을 알았죠. 그게 사랑의 또 다른 얼굴 아니에요? 원하면서도 아픈, 그래서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아주머니가 제 방에서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셨어요. 젊음은 참 빨리 지나간다. 안 그래? 그 말투가 너무 쓸쓸해서 저도 모르게 손을 잡았어요. 아줌마는 아직 젊어요. 제가 보장할게요. 그 말에 아주머니가 피식 웃으시며 제 뺨을 살짝 꼬집으셨어요. 너 참 입이 매끄럽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근데 그 완벽함 속엔 늘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불안이 숨어 있었죠. 이 관계는 이상했어요. 사랑 같으면서도 사랑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는 제게 따뜻함을 주셨지만 가끔은 멀리서 저를 관찰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셨어요. 그게 뭐였을까? 동정? 호기심? 아니면 진짜로 나를 좋아했던 걸까? 사랑이란 게 이렇게 알 수 없는 걸까? 한 번은 농담으로 아줌마, 우리 이거 영화로 만들면 대박 날 거예요 라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그럼 너는 망신당할 주인공이겠네 라며 깔깔 웃으셨어요. 그 웃음소리가 너무 예뻐서 순간 모든 걱정이 날아갔죠. 하지만 그 무렵 마음 한구석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이 관계가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주머니는 가정이 있는 분이고 저는 아직 인생을 시작도 안 한 애송이였죠.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 미소가 저를 부를 때마다 모든 이성이 무너졌어요. 한 번은 아주머니가 제 방에서 나가시면서 너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어요. 내가 빠진 게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이 금지된 순간의 짜릿함인지 점점 더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주머니가 평소보다 더 진지한 얼굴로 제 방에 오셨어요. 총각, 우리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누가 의심한 걸까? 주인 아저씨? 아니면 다른 세입자? 겁이 났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위험함이 더 끌리게 만들었거든요. 사랑이란 게 이렇게 아이러니한가? 안전한 곳을 원하면서도 위험한 곳에 더 끌리는 거.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내가 만든 환상일까? 아주머니의 미소, 그 따뜻한 손길이 자꾸 떠올랐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게 언젠가 끝날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그 끝이 두려운 동시에 어딘가 기대되기도 했어요. 이게 사랑의 모순 아니에요? 끝을 알면서도 계속 달려가는 거. 그렇게 아주머니와의 비밀스러운 시간은 계속됐어요. 낮이면 문 두드리는 소리에 심장이 뛰고 밤이면 그 따뜻한 순간들을 곱씹으며 잠들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주인 아저씨가 알면 어쩌지? 아니, 내가 정말로 아주머니를 사랑하는 걸까? 그 질문들은 여름 소나기처럼 갑작스레 쏟아져 내렸지만 아주머니의 미소 앞에선 다 녹아버렸어요. 근데 그때쯤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로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녀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동갑내기 여학생이었어요. 밝고 쾌활한 성격에 같이 있으면 세상 근심이 다 날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어느 날 그녀가 너 집 구경시켜줘 라고 졸라대는 바람에 결국 허락했어요. 사실 좀 망설였죠. 아주머니와의 비밀이 있는 그 집에 누군가를 데려온다는 게 왠지 모르게 찝찝했거든요. 근데 그녀의 웃음소리에 결국 넘어갔어요. 사랑이란 게 이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미소 하나에 이성을 잃는 거. 그날 여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은 유난히 밝았어요. 여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고 그녀는 내 손을 잡고 깡충거리며 웃었죠. 근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그만 아주머니와 마주치고 말았어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아주머니는 평소처럼 다정한 미소로 여자친구야? 재밌게 놀다가 라고 하셨어요. 그 말투, 그 눈빛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연스러웠지만 내 가슴은 청은망은이었어요. 여자친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네, 안녕하세요 라며 밝게 인사했죠. 근데 나는 그 순간만큼은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아주머니가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주머니와의 관계는 비밀이었고 여자친구와는 이제 막 시작한 사이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 사랑이란 게 이렇게 복잡한가? 두 사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 감정. 이게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걸까? 그날 밤 여자친구가 돌아간 뒤 혼자 방에 누웠을 때 아주머니의 미소와 여자친구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뒤엉켰어요. 그 뒤로 아주머니는 더 이상 제 방에 오지 않으셨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도 그 익숙한 얘기 좀 할까도 없었죠. 처음엔 우연인가 했어요. 바빠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며칠이 지나도 아주머니는 계단에서 마주칠 때만 가볍게 인사할 뿐 예전처럼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그 거리감이 이상하게 아팠어요. 웃기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들였으면서. 왜 내가 더 상처받은 기분인지. 여자친구와의 시간은 즐거웠어요. 같이 카페 가고 영화 보고 손잡고 캠퍼스를 걷는 순간들은 정말 행복했죠. 근데 가끔 아주머니의 그 따뜻한 손길이 떠오를 때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이게 사랑의 아이러니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다른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거. 한 번은 여자친구가 너 요즘 좀 멍해라고 농담했어요. 여름 더위 때문에 그래라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아주머니 생각 때문이었죠. 집 계약이 끝나갈 무렵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어요.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느꼈죠. 결국 다른 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짐을 싸면서
아주머니와 보낸 그 비밀스러운 낮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이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젊은 날의 무모한 열정이었을까? 그 질문은 여전히 답이 없었지만 하나 확실한 건 그 여름은 내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짐을 싸면서 그 집에서의 마지막 날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계약이 끝나기 2달 전 새로운 원룸을 구했고 이사 준비에 정신없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아주머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계단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 익숙한 미소는 여전했지만 예전처럼 따뜻한 대화는 없었어요. 아주머니는 더 이상 제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나도 차마 먼저 다가갈 용기가 없었죠. 이상하게도 그 거리감이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사랑이란 게 이런 걸까? 가까이 있을 땐 몰랐던 소중함이 멀어지고 나서야 뼈저리게 다가오는 거. 이사 날 아주머니와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짐을 트럭에 싣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주머니가 현관 앞에서 청소하고 계셨어요. 잘 가, 총각. 새 집에서도 잘 지내? 그 말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어딘가 끝을 알리는 느낌이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게 정말 마지막이었구나. 문득 그 여름 소나기와 함께 시작된 우리의 비밀이 이렇게 조용히 끝나는구나 싶었죠. 새 집으로 이사 온 뒤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밝고 사랑스러웠지만 내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에 떠돌고 있었어요. 결국 몇 달 뒤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헤어졌죠. 웃기죠?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게 그게 사랑의 모순 아니에요. 누군가를 붙잡고 싶으면서도 마음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 요즘도 비 오는 여름날이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요. 소나기에 흠뻑 젖었던 그 날, 아주머니의 화장품 향과 땀 냄새가 섞인 그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나죠. 가끔 길을 걷다 비슷한 향을 맡으면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그건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젊은 날의 무모한 욕망이었을까? 답은 여전히 모호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여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가장 아픈 추억으로 남았어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 어두운 방에서 부드러운 불빛 아래 여러분과 이 기억을 나누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 여름, 그 소나기, 그리고 아주머니의 미소는 내 안에 영원히 남아 있을 거예요. 사랑이란 게 뭘까?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그때 나는 분명 뭔가 강렬한 걸 느끼고 있었죠.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지 않나요? 가슴이 떨리고 잘못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그런 순간. 이제 눈을 감아볼까요? 비 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이 밤. 그 여름의 기억을 조용히 접어둬요. 아주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 짜릿했던 입맞춤, 그리고 소나기의 축축한 공기까지 모두 부드럽게 흩어지게 두세요. 세상은 잠들고 우리도 잠들 시간이에요. 꿈속에서 어쩌면 또 다른 여름 소나기를 만날지도 모르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 지금 창밖을 보세요. 비가 오나요? 아니면 달빛이 조용히 빛나고 있나요? 어떤 날이든. 오늘 밤은 그저 편안히 잠들어요. 그 여름의 나는 어쩌면 여러분 안에 있는 무모한 젊음과 닮아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 아니면 욕망, 그게 뭐였든 그건 내 가슴에 따뜻한 흔적으로 남았어요. 야, 이제 불을 끄고 담요를 끌어당겨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그때의 소나기를 떠올려 보세요.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좋은 꿈 꾸세요.